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직장이라는 치열한 현장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이나 나를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커리어 상담 분야의 석학 마크 사비카스의 경력 구성주의 이론을 통해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이 고통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정의해 보려 합니다. 경력 구성주의란 개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단순히 외부 환경이나 정해진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자기 커리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사비카스는 커리어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연이자 감독이 되어 직접 의미를 조립해 나가는 한 편의 영화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이 장착되는 순간 여러분의 시련은 더 이상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 정교하게 배치된 필수 장면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끝도 없는 회의를 견디며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은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에서 건너온 20세기 커리어 이론들에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파슨스의 매칭 이론과 존 홀랜드의 인성 유형 이론은 현대 한국의 교육 체계와 기업의 채용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표준화된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을 특정 유형의 틀 안에 가두는 법을 익혔고 사회에 나와서도 기업이 정해놓은 서구식 인재상에 자신을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길들여진 결과 우리는 커리어를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서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답을 찾아가는 매칭의 문제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 느끼는 실존적 방황을 성장의 신호가 아닌 개인의 실패로 오독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크 사비카스는 생각의 틀을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완전히 바꾸라고 제안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물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근대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유래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관점은 세상에 정해진 단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모든 진리는 주관적인 해석과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이론들이 객관적인 적성 검사 결과라는 하나의 정답에 여러분을 끼워 맞추려 했다면 포스트모던 이론인 경력 구성주의는 절대적인 표준 대신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에 집중합니다. 즉, 커리어는 세상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가는 창작물입니다. 결국 진정한 커리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체적인 작가가 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이라는 대본을 쓰고 있는 소설가와 같습니다. 사비카스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마이크로 내러티브, 즉 일상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겪는 잦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업무상의 마찰 등 파편화된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여러분의 직업적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성격 유형을 넘어 여러분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적인 지표가 됩니다. 물론 성취의 기쁨도 하나의 장면이지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좌절과 역경 역시 소설 전개에 꼭 필요한 조각들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영화가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없듯이 진정한 명작은 갈등의 깊이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특히 고통은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적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고통은 서사의 입체감을 더하고 주인공의 성장을 증명하기 위해 정교하게 배치된 극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굴곡이 없는 서사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낼 수 없는데
이는 주인공의 진정한 깨달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역경은 당신이라는 캐릭터를 더욱 매력적이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작가의 의도된 설정인 것입니다. 사비카스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개인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력 적응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현재의 일에 대한 관심,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통제, 미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이렇게 4가지 요소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을 갖춘 주인공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잠을 설치게 하는 직장 내 빌런들을 떠올려 보시지요. 나를 무시하는 상사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동료는 사실 주인공인 여러분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일깨우기 위해 투입된 반동 인물들입니다. 문학이나 영화에서 반동 인물은 주인공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시련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주인공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또한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하는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결과적으로 빌런의 저항이 거셀수록 주인공의 신념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더 나아가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영웅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감독인 여러분의 시점에서 볼 때 이 빌런들은 결코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 장면에서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주인공을 변화시키는 임무를 다하고 나면 반드시 무대 밖으로 퇴장하게 되어 있는 일시적인 조연일 뿐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공격이나 부당한 상황을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영화의 필연적인 전개 과정으로 객관화하셨으면 합니다. 사비카스의 이론을 적용하면 이러한 타자와의 갈등조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데 필요한 배경 정보가 됩니다. 그래야만 감정의 소모를 차단하고 극의 흐름을 주도하는 감독으로서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직면한 역경을 단순히 피해자의 시선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신 제3자인 감독의 눈으로 이 장면이 주인공인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 들어갔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비카스는 이렇게 파편화된 사건들 속을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맥락을 찾아내는 것을 생애 주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생애 주제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삶의 뿌리와 같습니다. 결국 시련을 성장의 복선으로 연결하고 생애 주제와 통합하는 작업이야말로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는 서사 재구성의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파편화된 일상의 고통을 자아실현이라는 큰 주제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은 직장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창조 활동입니다. 감독의 시점에서 현재의 갈등을 객관화하고 시련을 성장의 복선으로 연결하며 파편화된 경험들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묶으십시오. 무의미해 보이던 오늘의 고통은 훗날 여러분의 커리어를 더욱 빛나게 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겪는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주인공인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솔직히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전문성과 성숙함을 증명하는 가치 있는 서사 자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고난은 결국 위대한 성장 서사를 뒷받침하는 가장 빛나는 근거이자 훈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커리어라는 예술품을 완성해가는 단 하나뿐인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각 구간의 작은 서사들이 가진 일미를 통합하여 여러분만의 고유한 삶의 테마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세요. 주변 인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시련을 어떠한 교훈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는 오직 감독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독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오늘의 무대를 당당하게 경영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그 위대한 성장 소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